이번 시간에는 봄철 병해충 방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개화가 시작이 될 때, 그리고 꽃잎이 떨어질 때, 그리고 1년에 한 번 발생이 되는 창가 궤양병 방제 등 중요한 그 병해충들이 있는데요. 우선 잿빛곰팡이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잿빛곰팡이병이라는 거는 언제 발생이 되냐면은 꽃잎이 있고 꽃잎에 그 자방, 꽃이 있죠. 자방이 있는데 처음에 개화가 되고 만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꽃잎이 떨어지죠. 개화, 만개, 낙화라 그러죠. 꽃잎이 떨어질 적에 비가 오게 되면은 꽃잎이 떨어져 주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 꽃에 자방에 잎이 붙어 있을 적에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은 그 곰팡이병, 잿빛곰팡이병이 발생이 됩니다. 최저 온도는 18에서 한 23도씨가 되는데요. 꽃으로 주된 침입이 되고요. 과실이나 가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것이 언제 시기냐면은 보통 그 만개되고 한 열흘 있으면은 이제 낙화가 되는데요. 요 5월 말경, 중순에서 하순경 요때 잿빛곰팡이병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잿빛곰팡이 발생이 꽃에 꽃잎이 붙어 있어 가지고 발생되는 병이기 때문에 날씨가 계속 좋은 날이 많거나 꽃잎이 다 떨어지면은 방제를 안 해도 되겠죠. 꽃잎이 꽃에 붙어 있는 꽃잎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통상 보면은 5월, 6월이 돼도 꽃에 꽃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또 흐린 날이 계속되면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곰팡이병이 발생이 돼서 상품성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제는 환기를 시키고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제를 할 적에도 이렇게 조금 세게 해서 꽃잎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꽃잎이 그 씨방에 꽃에 그 붙어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그 방제에 좋은 방제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 전용 약재가 많이 있는데요. 주로 방제할 적에는 오전 중에 방제를 하고 오후에는 말려야 됩니다. 만약에 오후에 해가지고 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면은 그 약이 마르지 않았을 경우에 또 잿빛곰팡이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황반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황반병은요, 이게 모양새는 얼핏 보면은 꼭 궤양병 같이 증상이 있는데요. 잘 발생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간혹가다 습한 날씨가 계속이 되고 병에 걸린 떨어진 낙엽으로부터 생성된 잔황포자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새순이 녹화 전에 기공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병증이 나타나고 다음에 1, 2월이 되면은 낙엽이 심하게 떨어지죠.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이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런 병이 걸리게 되면은 병에 걸린 잎을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잎이 녹화 전에 구리제라든가 망코지 같은 경우를 살포를 하면은 이 병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애인데요. 응애는 뭐 귤응애, 차문지응애, 뭐 여러 가지 응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약재가 보통 일반 약재의 2~3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응애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그 잎이나 열매를 다 이렇게 갉아먹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잎도 하얗게 되고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착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응애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잎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막 돌아다녀요, 막. 근데 이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성충이 있고 알이 있는데, 성충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알을 죽여야 돼요. 알을 죽이는 게 중요합니다. 성충을 비싼 농약을, 응애약을 써가지고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이상 되면은 다시 그 알이 부화돼서 성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싼 약재를 쓰는 것보다도 조금 저렴한 기계유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유제를 봄철에 한 80배에서 100배 정도 쓰죠. 그러니까 100말에 그 20말, 한 말통 그 2만 리터, 2만 리터가 되겠, 2만 밀리리터가 되겠네요. 20리터짜리를 한 통을 붓게 되면은 100배가 되는데요. 그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주면은 다른 병들이나 다른 균들은 보통 보면은 그 성충이나 알을 죽이는데, 이 기계유제는 알을이나 성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도포를 합니다. 잎에 이렇게 도포를 하니까는 이 알이나 성충이 숨이 막혀서 죽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계유제를 사용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치명적인, 감귤 상품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응애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뿌려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에 워낙 전년도 가을에 가을 응애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하게 이제 감염됐을 때 한 번 뿌려가지고는 잘 안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봄철 농약할 때 두세 번 되겠죠. 여름철 농약할 때 한 서너 번 되겠죠. 이렇게 농약을 할 적마다 기계유제를 혼용해서 써주면은 아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혼용을 하는데 무턱대고 혼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계유제는 6월 전까지 사용을 해야지 6월 이후에 7월달, 8월달에 응애를 잡는다고 기계유제를 뿌렸다가는 과실과 나무에 엄청난 피해를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전까지 농약할 적에 한 바가지씩 넣어서 하면 효과가 좋은데요. 희석 도수는 처음에는 이제 80배, 100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상태를 봐가면서 200배, 300배, 한 500배 정도로, 6월 말에는 한 500에서 1000배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계유제를 하면은 응애는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또 봄철에 나타날 수 있는 벌레가요, N업종 밑빠진 벌레입니다. 예, 말도 좀 길죠? 희한하고. N업종 밑빠진 벌레. 이 N업종 밑빠진 벌레는요, 이 꿀을 좋아해요. 꽃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침입을 해가지고 성충이 되면요, 꽃에 있는 꿀을 섭취를 하죠. 그러면 이 섭취를 하면서 자방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섭취하는 과정에서 자방에 상처를 내니까는 그 자방 표면이 어떤 이렇게 흔적이 남죠. 그게 작은 과실이었을 때는 모르는데 그 커가면서, 비대해가면서 그 작은 그 흔적도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N업종 밑빠진 벌레는요, 꼭 태풍 불었을 때 뭐 과실과 과실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충격에 의해서 과실의 겉표면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밑빠진 벌레 피해인가 아니면 그 풍산과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자세히 관찰하면은 이것이 밑빠진 벌레구나. 그리고 이제 봄철에 이렇게 A4 용지 하나 댔고 꽃을 탁탁 털어보면은 N업종 빈바지가 많을 때는요, 거기 막 기어다닙니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또 그거 안 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N업종 밑빠진 벌레가 많은 가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방제를 해야 되겠죠. 일반 살충제 웬만한 건 다 듣습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총체벌레입니다. 예전에는 총체하면 여름에만 막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총체는 다 꽃노랑 총체벌레인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봄철부터 발생이 되고, 총체가 꽃노랑 총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볼록 총체가 있어요. 아니, 볼록 총체가 아주 치명적이죠. 꽃노랑 총체는 이제 눈으로 자세히 봐야 되는데,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볼록합니다. 이렇게 통통하죠. 근데 볼록 총체는 이렇게 Y자 형태로 아주 얍삽합니다. 조금 작죠. 근데 이 작은 놈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해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끈이 트랩, 황색 끈끈이 트랩을 걸어놓고 볼록이든 꽃노랑 총체벌레가 얼마나 많이 부착됐는가, 뭐 한두 마리 이렇게 부착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2, 30마리, 3, 40마리 이렇게 부착이 됐다면은 빨리 방제를 해주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끈끈이 트랩과 A4 용지로 탁탁 이렇게 입을 털어가지고 꽃노랑 볼록 총체가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웬만한 살충제는 잘 안 죽어요. 일반 나방류나 일반 저기들은 웬만한 살충제 치면은 다 효과를 보는데, 요 볼록 총체는 램페이지나 세큐나 이런 전용 약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전용 약제를 뿌려야만이 효과가 있지, 그냥 일반 살충제 뿌리면은 또 다시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노랑 볼록 총체벌레를 아주 주의 깊게 병해충 기간 내내, 재배 기간 내내, 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7, 8월 가면 이제 상당히 또 번지죠.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귤가루이라는 또 병이 있죠. 잎 뒷면에 기생을 하면서 신엽을 흡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비물로 거름이 발생해 가지고 시커멓게 되고 지저분해지고 수세 저하에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 결국은 상품성이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역시 기계유제입니다. 기계유제를 혼용해 가지고 방지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방적은 우리가 화학적 방제보다도 물리적 방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잡는다든가, 사실 그런 건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사근가지, 흑점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흑점병 그 포자가 사근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요, 빗물에 튀어가지고 다른 데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약제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도 사근가지 제거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녀벌레라고요. 이 주위에 보면은 이게 톡톡톡 이게 튀어다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입 뒷면에 기생하면서 흡죽을 하죠. 흡죽을 하니까는 입의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동화작용이 저하되고 수세가 확 약해지고 이런 이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귤가루이처럼 기계유제를 혼용해서 한다면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짜 제일 먼저 발생되는 진딧물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진딧물에는 이제 목화 진딧물이 있고 조팝나무 진딧물 종류가 있는데요. 요놈아들이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다 들질 않아요. 안 들은 경우가 많고요. 그 진딧물은 잎을 갖다가 이렇게 상품성을 잎을 갖다가 그 착즙도 하고 잎을 못하게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진딧물 방제를 진짜 처음부터 잘 해야 됩니다. 진딧물 방제 할 시기에는 다른 충이나 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진딧물 뿐만 아니라 종합살충제를 쓰는 것보다도 진딧물만 죽는 전용 약제, 가격이 좀 싸거든요. 그런 약제를 한다면은 우선 진딧물 방제가 잘 돼야 충실한 잎이 돼요. 그래야 또 수세도 좋아지고요. 근데 그 진딧물 방제를 잠시 소홀히 했다가는 그 새순이 다 못 쓰게 돼가지고 수세가 저하되고 자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봄철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